이번 오사카 여행에서 제가 맛있게 먹은 것들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도 나름 맛잘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서칭해서 잘 다녀왔어요. 원래 가보고 싶던 가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일본에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먹을 거에 진심이기도 해서 예약 자체가 어려운 집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나마 웨이팅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곳들 위주로 다녀왔습니다. 식사 시간을 좀 평소보다 애매하게 가져가면서 웨이팅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가게라면 아싸리 애매한 시간에 가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오사카는 먹을 걸로 유명한 도시예요. 일본에서 어디 음식이 가장 맛있냐 하면 갑로들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일본 속담 중에서도 오사카 사람들은 먹다가 망한다고 하잖아요. 먹을 게 많은 곳입니다. 특히 오사카 음식이 따로 있어요. 오코노미야끼, 타코야끼, 쿠시카츠 같은 것들이 정말 대표적인 오사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는 이런 것들도 골고루 먹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오사카 도착을 매우 늦게 했어요. 연착이 너무 심하게 돼서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늦게 도착해서 뭘 먹어야 되나 찾다가 늦게까지 하는 야끼니쿠 집을 찾아서 갔습니다. 신사이바시 쪽에 있는 야끼니쿠 미츠루입니다. 일단 참고로 야간에는 15%였나 야간 추가 금액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때 이미 너무 배고파서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를 필수로 시켜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인당 3,000원인가 해요. 자릿세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스불로 알아서 굽는 형태고요. 소금이랑 소스들 줍니다. 이 가스불로 기름기 가득한 와규를 굽는 게 생각보다 어렵던데 결국 어떻게 굽든 맛있으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먼저 주문한 건 두꺼운 우설이고요. 아스기리탄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통 특상 우설이라 해요. 우설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본에서 먹는 야끼니쿠만큼은 이 우설로 시작하는 게 국룰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맛있어요. 우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야끼니쿠 최강입니다. 끝내줍니다. 우설 대파구이 같은 것도 있던데 저는 플레인한 게 좋아서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취향껏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문한 건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은 미추루 모듬이에요. 뭐가 많은데 왼쪽 위는 캅바라고 해서 앞에 흉부 부분에 있어서 늑간근 근처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정형은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제일 큰 게 설로인 체크시고요. 왼쪽 아래에는 적신 로스, 갈비, 우아미 스지입니다. 우아미 스지는 부채살 근처인데 이것도 정형 방법이 달라서 생긴 게 좀 달라요. 고급 부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갈비를 두껍게 썬 스테이크 고기고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비주얼들입니다. 특히 이 채끝의 마블링은 정말 압도적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구성이 좋으니 이렇게 모둠으로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구운 캅바. 이게 업진살을 얇게 썬 것 같은 식감이에요. 약간의 식감은 살아있지만 결국 녹아버리는 맛입니다. 엄청나게 부드럽고 맛있는 우삼겹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크 고기랑 우아미 스지 굽고요. 이 스테이크 고기는 확실히 두꺼워서 그런가 굽는 게 저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채끝. 이건 얇아서 굽는 건 너무 쉬웠어요. 대충 싹싹 붉은색만 없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가장 느끼하고 가장 압도적인 맛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여행에서는 스시도 좋지만 이런 고기가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훌륭한 야끼니쿠 집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 해서 두 명이서 12만원 정도 나왔으니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뭐 야간 추가금이 포함돼서 이 정도면 저는 납득 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추천까지는 모르겠는데 야밤에 정말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 추천드려요. 근데 저처럼 저녁도 못 먹고 연착 때문에 늦게 온 거 아니면 일찍 자고 일찍 아침 먹으러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여튼 다음은 라멘입니다. 오사카에서 꽤 오랫동안 타베로그 1등 중인 카도야 쇼쿠도. 원래는 다른 가게들이 1등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었는데 이게 2, 3년 전인가부터 1등 하더니 쭉 1등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가게 간판에 중화소바가 적혀 있어서 알 수 있듯 쇼유 라멘이 메인인 곳인데요. 저는 이 찌개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일단 면발이 보이는 것처럼 엄청 좋아요. 자가제면을 하는 집이라 그런지 엄청 탱탱하고 식감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라멘 하면 육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반해서 일본에서는 이 면발 역시 엄청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은 건가 봐요. 계속 면발 얘기만 했는데 이거 육수도 맛있습니다. 당연히 찌개면이라 간이 좀 센 편인데 그거 감안해도 훌륭합니다. 은은한 해산물 육수 맛도 느껴지고 간장 감칠맛도 많이 느껴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사카 라면 이치란 같은 거 말고 이런 중화풍 라멘들 드셔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려요. 이치란 같은 돈코츠 라멘들은 이제 한국에서도 잘하는 집들 많지만 이런 쇼유 라멘으로 현지 수준으로 하는 곳은 아직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거 차슈도 훌륭합니다. 육수에 담겨져 있어서 그런지 그 깊은 맛도 같이 나고 부들부들해서요. 여튼 뭔가 전반적으로 공허한 리뷰만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웨이팅 감안하더라도 강추입니다. 물론 날씨가 안 좋고 이러면 웨이팅 힘드니까요. 오픈런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주변이 아무것도 없어서 관광지랑 연결
연계도 어려운 것도 단점이긴 한데요. 라멘에 진심이라면 가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음식 하면 떠오르는 쿠시카츠입니다. 신세카이 쪽에 있는 야이카츠예요. 여기 신세카이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쿠시카츠 동네로 유명하더라고요. 동네 자체는 좀 후졌어요. 여기 주변으로 돌아다니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처로 조금만 벗어나도 밤에는 노숙자도 많아서 치안이 안 좋고 그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 쿠시카츠 집들 중 가장 유명하고 맛있는 게 제 생각에는 여기 야이카츠입니다. 바로 옆에 텐구라는 곳도 유명하긴 한데요. 저는 둘 다 가봤고 유명한 체인점인 다루마도 가봤지만 여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여튼 가게 내부입니다. 서민적인 분위기고요. 저 소스통에 쿠시카츠를 담갔다가 먹으면 돼요. 한 입 베어 물었던 건 저기 다시 넣으면 안 되니까 한번 찍을 때 넉넉하게 찍는 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보다는 기름이 여러 번 들어간 오후에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이 가게에서 제일 인기 많은 도테야끼입니다. 미소 소스 같은 거에 푹 익힌 소 힘줄 요리예요. 달달하고 꼬들꼬들한 식감이 좋은 메뉴입니다. 쿠시카츠가 기본적으로는 튀김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거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미소 소스 자체가 좀 달달한데 느글느글한 감도 있어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시켜봤는데요. 가장 기본인 소고기 꼬치를 튀긴 건데 당연히 맛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소스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튀김도 튀김인지라 확실히 맥주랑 먹기 너무 좋습니다. 낮술 맛집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시켰는데 다 튀김이라 저도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저 중에 구멍이라 해야 될까요? 맛없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같이 괜찮은 튀김이었고 소스랑도 잘 맞았습니다. 저 소스랑 튀김옷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특이한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시샤모우인데요. 이건 원래 이자카야 같은 곳에서 종종 시켜먹는 메뉴라 저는 좋아해요.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메뉴가 뭐 많은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저 새우입니다. 식감이 엄청나요. 뭐랄까 뽀드득도 아니고 보드득 수준인데 이가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수준으로 엄청 탱탱합니다. 그리고 그게 식감만 그런 게 아니라 새우도 맛있어요. 제가 이때 일정 중에 쿠시카츠 본이라고 파인다이닝 같은 쿠시카츠 집도 갔었는데요. 쿠시카츠는 확실히 이런 서민적인 곳에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쿠시카츠 본은 따로 또 영상 올려볼게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으로 먹은 타코야끼 쿠레오루입니다. 도톤보리에서 인기가 많은 집 중 하나예요. 웨이팅이 보통 상당하기 때문에 더울 때에는 그냥 다른 곳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오사카 타코야끼 특징인데 튀김하고 나오는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걸 저기다 넣어요. 저게 익으면서 다시 녹고 그래서 흐물흐물한 식감이 나오는 게 큰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리 시작할 때 보니까 기름 대신 버터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또 뭐 맛집의 비결 그런 거겠죠? 조리대 바로 앞에서 기다리게 돼서 너무 많이 덥긴 했는데 그래도 뭐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이 수란 올라간 버전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보통 다코야끼는 데리야끼 소스랑 마요네즈 조합으로 먹는데 여기서는 저 쪽파 듬뿍의 마요네즈 수란이 더 좋았어요. 도톤보리 메인 거리에 있으니까요. 지나가다 한두 번씩 사 먹을만 합니다. 이제 다시 제대로 된 밥집인 슈하리, 미슐랭에도 올라갔던 소바 전문점이에요. 소바도 소바지만 덴뿌라 실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메뉴는 소바랑 덴뿌라랑 나오는 세트 메뉴였어요. 템뿌라는 잘 만든 템뿌라의 정석처럼 튀김옷이 얇고요. 같이 찍어 먹는 소스도 맛있어요. 저거 소스는 어차피 어딜 가든 비슷비슷하니까 논외로 하고요. 템뿌라 구성이 또 좋습니다. 새우 보이고 아스파라거스도 있네요. 브로콜리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채소류가 많긴 한데 튀김이니까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슈아리가 소바 맛집으로 더 유명해서 종종 이 튀김 안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여기서는 이거 꼭 시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렇게 다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에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누마타처럼 파인다이닝식 템뿌라에는 당연히 못 미치지만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템뿌라라서요. 우리나라에서 우동집 같은 데서 그냥 주는 그런 튀김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호불호 없이 맛있다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소바, 자가제면 같은데 그래서인지 더 꼬들꼬들한 식감이에요. 에그누들처럼 그 면면이 다 느껴진다 해야 할까요? 그리고 메밀 향이 정말 많이 납니다. 자칫 텁텁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요. 요즘 한국에서도 메밀소바는 잘하는 집들이 여럿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면까지 메밀향 제대로인 곳들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찍어먹는 저 소스는 좀 짜더라고요. 간물을 덜 넣어서 그런가 그냥 다 넣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슈아리는 음식은 정말 괜찮긴 한데 웨이팅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오픈런이었어서 줄 안 서고 먹긴 했지만 웨이팅 해가면서 먹을 건 딱히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 주변으로 오면 또 관광지랑 연계하기 애매한 면도 있어서요. 강력 추천까진 아니고 그냥저냥 먹을 만하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무기토 맨스케라는 라멘집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카도야 쇼쿠도가 타베로그 오사카 라멘 1등이었다면 여기는 2등인 집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보니 또 순위가 바뀌어 있네요. 동점이니깐요 그냥 2등이라 보겠습니다. 여기도 웨이팅 장난 아닙니다. 특히 라멘집들이 현지인들도 웨이팅을 마다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가게 되면 자판기로 주문을 넣고요. 자리도 깔끔합니다. 가게 전반적으로 라멘집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깔끔하고 정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특제 중화 소바입니다. 쇼유라멘 제대로 드셔보신 적 없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드셔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맛있습니다. 토핑이 많은 것도 좋지만 육수도 훌륭하고요. 깔끔하지만 깊은 그런 육수예요. 맨 위에는 잘 구운 닭고기가 있고요. 맨마도 엄청 큰 게 들어있네요. 이거 닭고기는 생각보다 질겨서 별로였어요. 비주얼로는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 여기 가게의 유일한 흠이었네요. 이거 차슈 보면 재밌는 게 오른쪽부터 레어, 미디움, 웰던이에요. 같은 차슈지만 다양한 맛을 느껴보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저는 레어로 익혀준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부드럽기도 하고요. 면은 역시 여기도 자가제면인데 조금 두꺼운 스타일이에요. 국물 간이 센 편이라 저 정도 두께여도 딱 알맞게 먹기 좋습니다. 완탕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토핑이 정말 다양하고 대부분 호불호 없는 것들이라서 라멘을 먹으면서도 계속 질리지 않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계란은 당연히 반숙인데요. 너무 나중에 먹어서 그럴까요? 거의 익어버렸더라고요. 계란은 되도록이면 초반에 먹어야 노른자가 도르륵 녹는 질감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도 카도야 쇼쿠도만큼 훌륭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라멘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다려서도 먹을 만한 집이에요. 여기 웨이팅이 장난 아니긴 하지만 앞서 소개시켜드린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웨이팅이 가치가 있는 집입니다. 근처에 요즘 핫한 니시가키 초호가 있으니 둘러보다가 일로 쓱 빠져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코스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코노미야끼입니다. 오사카에 왔으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그중 제가 먼저 갔던 곳은 도톤보리 남바역 근처에 있는 아지노야입니다. 여기도 웨이팅이 심각하게 많은 곳 중 하나예요. 저는 한가하고 여기가 너무 궁금해서 쭉 기다렸는데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정말 맛있긴 한데 오코노미야끼가 원래 회전 요리 나오기 어려운 음식이라서요. 이거 다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일단 여기 자리는 철판이 깔려있는 시스템이고요. 여기 말고 다찌에서 먹는 것도 있던데 거기는 엄청 덥다네요. 저는 상관없다고 미리 말하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로 왔습니다. 다찌 쪽에 있으면 확실히 구경하는 재미는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도 충분히 구경할 수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스페셜 믹스 오코노미야끼랑 그냥 기본 믹스 야끼소바예요. 먼저 오코노미야끼 나왔습니다. 반죽 상태부터 조리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꽤 오래 걸립니다. 베이컨, 다진 소고기, 새우, 계란, 관자가 들어간 엄청난 구성이네요. 제가 어렸을 때 오사카에 살았었는데 그때 제가 알던 오코노미야끼는 이런 화려한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관광지에 있는 유명한 가게라 그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코노미야끼를 구워본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당연히 직원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뒤집었고요. 바닥면 잘 구워진 반죽을 보니 기대가 한껏 오릅니다. 그리고 오코노미야끼가 한창 구워지는 동안 도착한 야끼소바. 계란이 올라가 있고 가스오부시로 뒤덮인 모습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셨으면 기왕이면 이거 두 개 다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둘 다 너무 괜찮았거든요. 일단 야끼소바 먼저 먹어보는데 이거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야끼소바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이때까지 잘하는 집을 안 가본 거였어요. 여기 소스가 기본적으로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소스만 따로 팔기도 하던데 이거 야끼소바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징어나 고기도 들어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구성이고요. 엄청 맛있는 데리야끼 소스 같은데 뭔가 조금 터치가 들어간 듯한 맛이에요. 누른 맛이라 해야 할까요? 그 소스랑 같이 볶으면서 타면서 나는 맛? 이거 설명이 어렵네요. 같이 갔었던 일행도 이거 야끼소바는 엄청 극찬을 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맛이라 생각합니다. 오코노미야끼는 계란이 터져서 삐져나왔네요. 이거 야끼소바 다 먹어가는 와중에도 한참 남았더라고요. 이러니 회전 요리 안 나오고 웨이팅이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나봐요. 그리고 이제 소스 발라줍니다. 먼저 마요네즈 쫙 펴발라주고 그 위에 머스타드도 얹어주고요. 여기에 데리야끼 소스 쫙 뿌리고 가스오부시로 범벅합니다. 이런 소스 조합이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소스를 발라주는 시점에부터는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거 반죽은 솔직히 그냥 그래요. 소스 맛이 워낙 강하다 보니 반죽 부분에서는 튀는 맛을 느끼지 못했고요. 토핑이 워낙 다양했기 때문에 그것들 골라 먹는 재미는
재미는 있었어요. 원래 오코노미야끼의 기본이 되는 게 반죽이랑 양배추잖아요. 그 양배추 덕인지 은은한 단맛이 밑에 깔린 것 같고요. 강렬한 소스의 맛 뒤에 이 은은한 단맛이 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웨이팅은 너무 심하니 기왕이면 예약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몇 번 서칭해보니까 예약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기왕 오사카 오시는 거라면 오코노미야끼 한 번쯤 끝내주는 곳에서 먹어야 할 텐데 여기가 위치적으로도 도톤보리 바로 한가운데 있어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예약을 통해서 웨이팅 없이 가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또 라멘집입니다. 무기토 맨스케랑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비슷한 모에요 맨스케. 후쿠시마역에 있는데 당연히 그 사고 났던 후쿠시마는 아니고요. 오사카 북서쪽에 있는 부촌입니다. 여기도 웨이팅이 엄청난데 개인적으로 여기도 웨이팅 감수할 만큼 훌륭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도 역시 오픈런을 통해서 웨이팅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쟁반이 무기토 맨스케 것이랑 너무 비슷해서 자매접인가 생각했고요. 여기도 엄청 깔끔하게 조리하고 장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올렸던 후쿠오카 라멘 맛집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집들 중에는 위생이 박살난 집도 있었는데 최소한 오사카에서는 그런 집은 못 본 것 같네요. 여기는 메뉴 두 가지가 유명한데요. 오리 육수 라멘이랑 조개 육수 라멘이 메인입니다. 저는 이날 오리 육수 라멘을 먹었는데 조개 육수 라멘도 먹으러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아요. 여튼 구성도 엄청 알찹니다. 토핑으로 범벅인 스타일인 것까지 무기토 맨스케랑 비슷하네요. 육수도 역시 쇼유 라멘 베이스로 맑은 간장 육수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주 맛있고요. 여튼 육수부터 너무 훌륭합니다. 간장향이 은은하게 나고 묵직한 고기가 뒷받침해주는 육수예요. 근데 오리 육수라서 뭐 닭이랑 엄청 다른 무언가가 있냐 하면 그건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마 둘이 동시에 먹으면 차이점을 바로 알 것 같은데 아예 따로 먹으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면 이 묵직한 맛이 오리 육수라서 나는 맛일 수도 있고요. 토핑은 차슈, 김, 멘마, 계란 이런 건 워낙 기본적인 거라 아예 같은데 좀 다른 구성이라 하면 역시 왼쪽에 보이는 오리고기랑 오른쪽에 노릇노릇한 대파가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오리고기들이 더 숨어 있고요. 근데 이거 오리 가슴살처럼 보이는 고기는 생각보다 부드럽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씹는 맛이 강조된 스타일의 고기 같았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라멘에는 부드러운 고기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요. 이 노릇노릇 잘 구워진 오리고기는 질겼어요. 이건 씹는 맛이 강조된 게 아니라 그냥 질겼습니다. 별로예요. 대파는 이렇게 잘 구워지면 엄청 달달하고요. 양념을 덧발라가면서 구운 건지 모르겠는데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그 외에 돼지고기 차슈는 역시 부드러우니 너무 좋았고요. 제가 딱 좋아하는 부들부들한 익힘 정도였어요. 훌륭합니다. 일본에서 라멘 아주 잘하는 집들 찾아가 보면 이 차슈까지도 훌륭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면도 두께가 약간 있는 면인데 자가제면인지 꼬들꼬들한 게 딱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앞서 소개시켜드린 라멘집 두 곳에 비해서 꿀리지 않는 훌륭한 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셋 다 드셔보실 수 있으면 드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대부분은 시간도 한정적이고 뱃속 공간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역시 카도야 쇼쿠도가 짱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돈가스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돈가스를 사 먹은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일본에서 먹으면 품종이 다른 돼지라 뭐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간 에페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집입니다. 타베로그 1등인 만제는 오사카 시내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한테는 아예 옵션에도 없었어요. 스시였다면 시간 내서 좀 멀리 가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돈가스가 저한테 그 정도는 아니었나봐요. 여튼 여기에서는 도쿄엑스라고 하는 일본의 고급 품종 돼지를 먹어볼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문하면 이렇게 밥이랑 국 먼저 주고요. 이것들은 뭐 당연히 평범합니다. 고기가 나오기 전에 자리에 소금이 마련된 것이 눈에 띄네요. 핑크솔트 같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등심이랑 안심이 각각 나오는 75,000원짜리 도쿄 X였고요. 저도 살다 돈가스 한 끼에 7만원을 줄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나온 돈가스, 핑크빛 너무 예쁘죠? 확실히 저온으로 튀겨서 그런지 튀김옷 색이 밝은 게 특징인 것 같고 안심은 육즙이 가득 고여있네요. 이거 돼지 품종에서 오는 차이라기보다 조리 방식에서 나는 차이 같긴 해요. 등심 중에는 일부 좀 질길 것 같은 부위도 눈에 보이는데 이런 건 조금 아쉽네요. 아무리 비싼 돼지고기라 해도 손님상에 올라오는 부위는 더더욱 신경 써서 선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여튼 이거 등심 먼저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국에도 요즘 이런 돈가스 하는 집들 많잖아요. 최소한 제가 먹어본 것들 중에서는 여기
여기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육향도 생각보다 꽤 진했고요.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돈가스에서 처음 느껴보는 향이었는데 기분 나쁜 냄새는 전혀 없고 깔끔한데 진한 그런 돼지 육향이 나요. 신기했습니다. 제가 원래 고기에는 기름이 있어야지 주의라서 이런 일식 돈가스를 먹을 때에는 등심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 지방이 붙어 있어서 향이 진한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안심이 훨씬 맛있습니다. 저는 여기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안심만 먹을 거예요. 안심에서도 그 육향이 진하게 나는데 오히려 이거 안심에서 더 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드럽고 육즙도 많고요. 튀김옷이랑 더 잘 어울리는 듯한 부위가 안심이었습니다. 돈가스 정말 좋아하시고 합정 이런 데서 잘하는 집들 여럿 가본 분이라면 한 번쯤은 돈 팍 써서 여기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7만원 넘는 가격에 비례해서 차원이 다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돈이 곱절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소금만 찍어 먹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한 끼 내내 소금만 찍어 먹으면 물릴 수 있으니 이렇게 소스도 주십니다. 저도 소스 찍어 먹었는데 육향이 이 강한 소스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돈가스 정말 좋아하시고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면 여기 추천드리고요. 돈가스가 거기서 거기지 싶은 생각이라면 사실 굳이 와볼 필요는 없긴 해요. 비싼 건 맞으니까요. 여기 다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도 줍니다. 딱 일본 옛날 양식집 같은 스타일이네요. 이제 다시 야끼니쿠 집입니다. 이번에는 우메다 쪽에 있는 가게였어요. 야끼니쿠 고리짱이라고 아마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많이 가는 곳이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교적 깔끔한 집은 아니고요. 좀 더 로컬 느낌이 나는 그런 집이에요. 빠르게 우설 먼저 먹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이 우설이 야끼니쿠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 있다면 하루빨리 드셔보시길 바래요. 이 맛을 모르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도 우설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 이거 왜 나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고기 찍어 먹는 용도였을 거예요. 아마 이 고기였을 거예요. 등심인데 기름이 아주 많은, 그래서 계란 노른자로 느끼함을 누르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등심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맛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계란으로 느끼한 맛을 누른다고 해도 느끼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고기들 구우면서 하나씩 먹는데 이게 한우 먹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집들에 비해서는 위생적으로 좀 별로이긴 하거든요. 담배도 필 수 있고 지하에 있어서 고기 연기도 환기가 좀 안 돼서 답답한 감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게 로컬 분위기랑 좀 맞는 것 같아요. 호불호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불호인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다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여튼 등심 하나 더. 이번 거는 앞선 등심보다 훨씬 더 느끼한 고급소예요. 확실히 기름기가 많고 두껍게 썰었으니 좀 더 오래오래 익혀봅니다. 여기 불판이 쓰는 법이 좀 어렵던데 어디는 불이 세고 어디는 약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명이 일절 없으니 구우면서 감 잡아가면서 구웠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부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부드러운 치맛살 같은 부위였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밑간을 후추로 해서 그런가 칼칼하더라고요. 사실 이쯤부터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술도 먹었고 매장이 정신없기도 해서요. 그냥 생각 없이 찍은 것 같아요. 양념 우설도 시켰었네요. 좀 달달한 양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안 뿌린 기본 우설이 가장 맛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런저런 고기 먹다가 물릴 때쯤 양념고기로서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굳이 시킬 필요 없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또 고기. 이것도 무슨 부위였는지 생각이 잘 안 났는데 QR코드로 주문할 때 이게 여기 베스트 중 하나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시켰어요. 그리고 고기 같이 먹으라고 이런 것도 같이 나왔는데요. 시큼한 무언가였습니다. 이게 도저히 뭔지 모르겠는데 식초로 만든 무언가 같은 국물이었고요. 아마 느끼하니 같이 먹는 역할인 것 같은데 시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느끼한 거 누를 때 도움은 됐어요. 그래도 여기 밑반찬으로 김치나 뭐 이런 것들도 파니까 굳이 싶긴 해요. 날계란밥도 시켰습니다. 계란에 파, 김가루 같이 담겨서 나왔네요. 저는 이거 원래 좋아해서 잘 먹는데 날계란 별로 안 좋아하시면 안 드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이거 먹는 거 맛있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은 고기만 먹다 보면 느끼해서 이런 거 추가해서 드실 것 같은데 경험 삼아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도 확실히 일본에서는 날계란으로 먹어도 거부감이 덜 나더라고요. 좀 더 품질이 좋은 건가? 여튼 그래요.
근데 냉면은 별로입니다. 한국 가서 드세요. 여기는 좀 정신없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추천도 아니고 비추도 아니고 그런 곳입니다. 야끼니쿠 맛있는 집들은 정말 많아요. 다른 곳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도톤보리에서 먹은 아찌찌 홈뽀. 여기도 도톤보리에서 타코야키로 유명한 곳 중 하나예요. 여기는 쿠레오루랑은 다르게 그냥 식용유를 발라주네요. 여기 가게 지하 부분에서 먹고 갈 수 있어서 먹고 갔는데요. 무난하고 맛있는 타코야키입니다. 오사카식으로 무겁고 속은 흐물흐물한 스타일이에요. 여기도 역시 굳이 웨이팅이 심하다면 기다려가면서 먹을 필요는 없고 그냥 줄이 적당하다 싶으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사서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도톤보리가 길거리에 쓰레기통도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거 사들고 돌아다니면서 먹기도 좋겠네요.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또 기가 막히게 비가 와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사카에서 제대로 먹은 마지막 집입니다. 야마모토 네기야끼라고 우메다 쪽에 있는 유명한 오코노미야끼 집이에요. 제가 여길 어쩌다 알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타베로고 뒤지다가 그냥 찾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아지노야처럼 가운데에 철판이 있는 스타일이고요. 오코노미야끼도 맛있지만 여기서는 네기야끼라는 게 더 유명해서 둘 다 시켜봤습니다. 이름 그대로 파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야끼소바도 시켰고요. 일단 오코노미야끼랑 네기야끼 나왔습니다. 둘이서 먹으니까 사이좋게 먹으라고 잘라서 주셨네요. 센스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소스가 많이 뿌려진 쪽이 오코노미야끼고 소스가 없는 쪽이 네기야끼예요. 오코노미야끼가 반죽에 양배추를 잔뜩 넣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기야끼는 그 양배추 대신에 대파를 넣은 스타일이에요. 양배추가 익으면서 단맛이 좀 나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네기야끼는 확실히 담백합니다. 호불호 차이일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담백한데 소스도 없으니 더욱 깔끔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오코노미야끼가 그래도 더 맛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곤약이 들어있는 것도 특이하네요. 여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야끼소바도 나왔습니다. 생강이 좀 뿌려져 있네요. 이것도 호불호 요소긴 한데 저는 또 없으면 허전하더라고요. 여기도 야끼소바 맛있습니다. 근데 솔직한 후기로는 아지노야가 훨씬 맛있습니다. 여기는 나쁘지 않은데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게들보다 잘하지만 그렇다고 특출난 건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기는 네기야끼를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이 오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오코노미야끼도 많이 먹어봤고 좀 다른 것 없나 찾아보고 싶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메다 햇파이브 바로 옆이기도 해서 접근성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지노야에 비해서 맛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가게가 깔끔합니다. 오코노미야끼 집들이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던데 여기는 그 중에서는 가장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추천할 만한 집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간사이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라멘을 먹었는데요. 맨쇼라는 가게가 또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간사이 공항 오랜만에 왔는데 리뉴얼을 한 건지 엄청 화려해졌고 관광객도 많아서 그런가 정신없게 바뀌었던데 여기는 더 정신없습니다. 여튼 여기서 저는 A5 와규가 들어간 쇼유 라멘을 먹어봤는데요. 이거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와규는 야끼니쿠로만 먹는 걸로 합시다. 면도 오키나와 소바처럼 투박하던데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 별로였어요. 오사카에서는 공항 오기 전에 배 채우는 걸로 합시다. 자, 여튼 이렇게 오사카에서 먹은 집들 우르르 잔뜩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은 정말 긴 영상임에도 끝까지 봐주신 걸 텐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사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오사카가 정말 맛있게 먹은 동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집들 외에도 훌륭한 집들은 정말 많으니 여러 곳 알아보시고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